네, 외국인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그 규모는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자세한 수급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먼저 어떤 단어로 정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좀 현실감 있게 가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체감 지수로 가겠습니다. 지수 달린다 한들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시장 분위기는 의외로 좀 냉랭합니다. 그런 이유가 외국인이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주가 또 속출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어떤 그림이 되겠는데,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부분이죠. 오늘 제가 그려놨는데, 수급선이 드디어 변곡이 나왔습니다. 제가 6월에 장이 무너질 때, 한 8월 말에서 빠르면은 9월 초 정도에 이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돌아 나오죠? 물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 얘기는 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더 급등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이 그런 흐름이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위쪽에 등락 비율 보시면은 완만합니다. 100도 안 되죠. 아직도 상승 종목수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각도와 지난번 보시면은 이렇게 등락 비율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체감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체감지수가 낮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대형주 매수의 원인이 크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반반입니다. 거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에다가 개별 종목 매수까지 해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반면에 시장을 쫓아가야 되는 우리 국내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또 복병을 만났죠. 환매입니다. 상당히 많은 환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고, 급하다 보니까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를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매수, 기관은 환매 때문에 매도를 보이는데 받아줄 곳이 없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 대형주에 어차피 매물이 나와도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하지만 중소형주는 받아주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고전을 하게 되고 체감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체감지수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다른 이유는 지수가 지금 19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기준에서 지금 현재 얼마 올라왔는가 하면 한 4%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환매 때문이죠. 순환매를 돌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거든요. 다른 쪽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오르는 건 보이니까 해서 체감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마 운동 많이 하실 건데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근육은 운동을 할 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쉴 때 부풀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룸을 만들어 놓으면은 쉴 때 지방질이 들으면서 근육이 커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 오히려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메이저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지수가 치고 나가면서 룸을 만들어 놓고 쉴 때 종목의 수익은 더 크게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치고 나간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말자. 그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상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오늘 장은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군들을 또 매도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은 여전합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강력한 매수가 들어있고 거의 전 업종을 다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속하고 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기관 환매가 드디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16억의 환매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환매 규모가 드디어 2000억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 같은 경우도 마냥 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보이고, 외국인 오늘 보험 정도의 매도가 보이지만은 거의 전 업종,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 철강, 화학, 기계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되겠고요. 기관들은 고민이 많겠죠. 전기전자, 서비스, 통신 쪽에 매도가 나오고,
기계나 운수 장비, 금융, 건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래서 기관들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을 비교해서 보니까 뭐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가 많았고 외국인 매수가 많았죠. 아마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파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차 또 현대 하이스코 시세가 좀 이상했죠. 루머도 좀 있었는데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어도 보이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KB금융, 뭐 삼성중공업 등등이 있지만은 일단 시세 주도권은 외국인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대형주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ADR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90은 넘어간 상태고 100 가까이 가게 되면은 중소형주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심 종목보다도 약간 제가 뭐 삼성전자나 LG화학 이런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 2개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그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그 외신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 크레이머가 또 중국에 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언급이었죠. 중국 경기 그러면은 귀금속 중에서 은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투기 세력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를 반영하죠. 그럼 은을 가장 많이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나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 바닥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급등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고려아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만, 온리 수급만 보고 하나 종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대우인터내셔널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미얀마 가스 생산이 더 많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는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동안 못 갔던 게 기관 때문에 못 갔거든요. 기관들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 기관 매수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수급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놓고 볼 때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도 될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